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상상태 오차 오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뒷부분, 7장 뒷부분이 좀 뭐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번 시간에 정상상태 오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계산을 할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식을 만들까? 어떻게 계산할까? 그런 거를 고민을 했는데, 자,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시스템에 내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정상상태 오차를 평가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유니티 피드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그럼 되게 간단한 유니티 피드백이라는 건 이제 이 출력 쪽을 이렇게 그대로 그냥 입력과 레퍼런스 입력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비교할 수 있다라는 출력과 레퍼런스 시그널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의 포맷이 같다. 의미도 같고 형태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제일 쉬운 피드백 중에서도 제일 쉬운 구조가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에러는 레퍼런스 시그널 빼기 출력 아니겠냐. 그리고 그거를 뭐 당연히 y는 그쵸? y는 우리가 만약에 피드백이면 1 플러스 g분의 g의 r이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냥 넣어준 거야. 넣어주고 나면 그쵸? r에 빼기 1 플러스 g분의 g의 r이니까 그쵸? 정리하면 딱 요렇게 이거 정리하면 1 플러스 g분의 1 r이 나온다고요. 그래 이거다 에러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오차가 아니라 에러가 아니라 정상상태의 오차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의 에러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의 의미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의 에러다. 그러면 그 얘기는 시간이 한참 지났다라는 의미는 라플라스 변환에서 보면 그 최종치 정리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를 시간 영역에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값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의 정의라고 봐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라플라스에서 보면, 왜냐면 전달함수가 다 라플라스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라플라스 영역에서 보면 최종치 정리를 쓰면 된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 영역의 에러를 라플라스 변환된 대문자 E, S라고 하는 거에다가 S를 곱하고 그냥 S를 0으로 보내면 돼요. 최종치 정리가 그거였죠. 우리 라플라스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일 때 에러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플라스 영역에서 이걸 0으로 보내서 이거에 라플라스 변환된, 그쵸? 라플라스 변환된 거에다가 S 곱해갖고 S를 0으로 보내면 된다. 이게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같다. 이게 바로 최종치 정리였어요. 영어로는 final value였죠.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도 써요. final value error 뭐 이런 식으로 final value 그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다 그냥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에러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고 S만 곱해주고 그 S를 0으로 보내주면 돼.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구해줘.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유니티 피드백일 때만 이렇게 간단해.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시스템이 유니티 피드백이 아니죠. 보통 다 이거죠. 이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맨날 이거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의 전체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H분의 G, 1 플러스 GH분의 G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1장부터 얘기했잖아. 그쵸? 그럼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니티 피드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거의 99%가 이거고요. 시스템은 다 대부분이 이거고, 이거는 간단하지만 뭐 1% 혹은 크게 써서 10%? 대부분은 다 이거일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떡하냐? 이거는 앞에 장처럼 이렇게 쉽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 이 레퍼런스 시그널과 출력 시그널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동작은 해요. 이 시스템은 너무나 잘 동작하는 피드백 시스템이지만 에러를 구하려고 할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블럭 다이어그램에서 요 H, 이 피드백 루프에 있는 요 H라고 하는 블럭을 요 바깥으로 빼는 거를 우리 저번에 했었고,
예전에 블록 선도에서도 했었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증명을 해줬죠.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러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레퍼런스 그냥 이거잖아. 에러는 아까도 계속 저 앞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에러는 그냥 R 빼기 Y예요. 레퍼런스하고 Y를 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레퍼런스하고 그러니까 R하고 Y를 뺄 수가 없어. 형태가 달라서. 그래서 유니티 피드백일 때는 그게 형태가 똑같아요. 그냥 R이랑 그냥 Y랑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못 뺀다는 거예요. 넌 유니티 피드백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R에다가 뭔가 지원이라고 하는 걸 곱해서 그러니까 형태를 맞춰주는 무슨 함수겠죠. 얘는 형태를 바꿔주는 센서, 형태를 바꿔주는 무슨 상수, 뭐 이런 것들 혹은 변수 뭐 그렇겠죠. 이런 걸 곱해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형태가 얘랑 형태가 맞기 때문에 빼는 게 의미가 있고 그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스테이트 에러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s 곱하고 그럼 전체에다가 s 곱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겠다. 이거예요. 다 이게 전부 다야. 응? 뭔지 알겠죠? 단순히 여기다가 형태만 맞춰주는 얘만. 그럼 얘는 뭐냐? 얘가 뭐냐? 그러면 형태를 어떻게 맞춰주냐? 그런데 벌써 이미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갖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걸 할 때부터 출력을 입력과 빼기 위해서 h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블럭을 통해서 혹은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벌써 뺐잖아요. 그러면 결국 h가 하는 역할이 이 지원이 하는 역할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겠어요? y에 출력에 h라고 하는 블록을 곱해서 b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냈고 그 b라는 신호와 r이라고 하는 신호를 빼서 u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내서 그 u라는 신호를 시스템 g에다가 곱해서 그 값이 출력 y로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요 h의 역할이 y라고 하는 출력의 형태를 바꿔서 혹은 값을 바꾸기도 하겠죠. 바꿔서 이 레퍼런스 시그널과 뺄 수 있게끔 하는 무슨 역할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이 h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h는 모든 출력에 대해서 바꿔주는 애겠죠. 당연한 거지 뭐. b는 h에다가 y 그냥 곱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요 지원은 모든 레퍼런스에 대해서 지원을 곱해서 뭐 여기 있는 출력 이게 이제 출력이 이렇게 빠지는 게 이렇게 빠지는 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y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온 게 r g1이고 그 두 개를 빼서 에러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맨날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냐? 왜? 우리가 에러를 왜 구하는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 스테이트 에러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 영역에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구해요? 얘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면 되고 그리고 2에 s 곱해준. 그러니까 결국 내가 궁금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전체 ES가 아닌 거야. 내가 실제 궁금한 거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알면 결국에는 같은 얘기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그냥 나 이것만 궁금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이거 전체 구하기는 구할 건데 앞에 유니티 피드백 할 때도 구했으니까 구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쓸 거는 저기 파이널 밸류 시어리 그쵸? 최종치 정리 쓸 건데 거기서는 이 전체가 필요 없고 결국에는 얘만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유니티 단위 피드백이 아닌 경우에 G1이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하면 정할 수 있느냐. 그쵸? 그걸 구해보자. 결국엔 뭐냐면 그냥 아까 말한 얘의 역할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얘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지원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지원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냈을 때 hs는 1이다 라고 하는 g1을 이렇게 구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로 이제 여기 가려졌구나. 지원을 요런 식으로 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 s를 0으로 보내려고 봤더니 hs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막 hs라고 하는 여기 이제 블럭 혹은 함수가 혹시 요 위쪽에 저기 0점이죠. 0점 쪽에 혹시 s가 혹시 있느냐, 혼자 혹은 s 제곱이 있느냐 이거예요. 밑에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분모는 뭐가 됐건 뭐 s 플러스 뭐 10의 제곱이 되건 뭐 이런 거 상관없어. 분모에 여기 s 이꼴 0에 극점이 아니라 0점이죠. 이거 잘못 썼네요. 0점이 있느냐, 0점이 있느냐는 거야.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0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그게 0이 되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러면 지원은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못 구하네? 그러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 구하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머리를 막 쓴 거야. 머리를 써서 만약에 그 s 이꼴 0에 극점이 없으면 상관없지. 없으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hs에다가 hs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거죠. s 플러스 1 이런 거. 그럼 0 넣으면 어떻게 돼? s에다 0 넣으면 그러면 이게 00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이네요? 구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지원은 2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가려지네요. 계속 가려지네. 지원은 2면 됩니다.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오케이. 그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아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만약에 s 이꼴 0에 여기 이제 여기 0점이죠. 여기 0점이라고 제대로 썼는데 0점이 있다면, 근데 그게 한 개가 있을지 몇 개, 두 개가 있을지 세 개가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위에 hs 이쪽 위에 분자에 s가 하나 있을지 두 개 있을지 세 개 있을지 n개는 좀 너무 뻥이고 과장이고 제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이렇게 돼도 문제예요. 아무튼 이거 하나만 존재만 하면 문제야. 하나든 두 개든 뭐가 존재만 하면 무조건 s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무조건 못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근데 구하긴 구해야 되잖아, 지원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조금 오타가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0점의 개수만큼 s를 곱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hs에다가 s제곱에 s 플러스 1이고 s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0.2개 0에 0.2개가 있죠. 근데 0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점에, 그치? 원점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 원점에 0점이 두 개가 있는 h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경우에 여기다가 제곱을 곱해요. 제곱을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 s제곱 나눠주면 이거 지워지네요? 지우고 나서 리미트 s 이꼴 0으로 보내봐요. 그러면 아까 문제 됐었던 게 없어졌으니까 이거 그냥 2분의 1이죠. 그런데 아니 갑자기 s제곱은 나눴잖아. 그러면 원래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죠. 그래서 나눈 다음에 다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s제곱을 곱해요. 뭔지 알겠어요? s에다가 0을 넣기 위해서는 이쪽 위에 이게 있으면 안 돼. 원점에 0점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일단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없애고 잠깐 제곱을 없애는 방법은 s제곱
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혹은 S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나눠줬어. 그리고 나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S제곱을 곱해주면, 나눠줬다가 곱해주면 뭐 큰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하면 결국 지원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구할 때 S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S제곱분의 1로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SN제곱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요 책에 수식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경우에 그 다음엔 똑같아요. 에러는 레퍼런스 시그널에 지원 곱한, 아까 여기 그림에서, 그쵸? 레퍼런스 시그널에 지원 곱한 거랑 R지원이랑 출력 Y랑 빼서 에러를 만든 거야. 그게 바로 이 식이죠.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에러는 R지원 빼기 Y. 그쵸? 그 다음에 뭐 Y는 당연히 여기는 또 머리를 또 멋있게 썼네요. 이건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R을 공통으로 뺐네요. 지원이고 얘를 다시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죠. R분의 Y 곱하기 R. 나눠주고 곱해주고, 그럼 어차피 지워지니까, 그치? 그래서 R을 공통으로 빼서 이렇게 뺀 건데, 뒤에다 써줬네요. 이렇게 써줬는데, 결국 요 R분의 Y가 뭐야? 레퍼런스 입력분의 출력이, 그게 바로 전체 전달 함수잖아요. 그게 1 플러스 GH분의 G잖아. 그렇게 써준 거야. 똑똑하네. 그쵸?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하려는 건 뭐라고요? 이 에러를, 최종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에러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S를 곱한 다음에, 그쵸?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S를 곱한 다음에, 여기처럼 곱한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건, 정상상태 오차는 꼭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 회사 가서도 이거는 항상 나오니까. 자, 유니티 피드백일 때는 그냥 뭐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딱 요 그림만 딱 보고 나서 요거 하고 나면 금방 여기까지 나오고요. 단위 피드백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 수식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 아까 에러는 R, G1 빼기 Y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요 수식. 그쵸? 어차피 시험 볼 때, 그리고 회사 갈 때도 그렇고, 기말고사 때도 책은 오픈북이라고 했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책만.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안 외워도 돼.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뭘 다 구한 거잖아. 저 유니티 피드백인 때랑 유니티 피드백이 아닐 때랑 둘 다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구하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유니티 피드백이 아닌 경우에 이제 지원이라는 게 이제 필요했는데, 왜냐면 형태가 다르니까. 그 지원을 구할 때 H에 따라서 HS의 원점에 0점이 있느냐, 없다, 없으면 되게 쉽고, 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헷갈리면 제일 좋은 건 문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연습 문제. 요 지금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교수님 항상 계속 봐도요, 이게 제일 쉽거든요. 그쵸? 유니티 피드백이 제일 쉽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하나만 외우고요, 요식 유니티 피드백에 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 나 이거 하나만 외우고요, 이것도 유니티 피드백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유니티 피드백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거는 다 유니티 피드백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 그래갖고 저기 시험 문제도 나오고 했었잖아. 여기다가. 그러면 이것과 등가가 되는 여기 G 이퀄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야. 그 컨셉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저는 앞서 이거
뭐는 뭐고 뭐 이렇게 복잡해 너무 싫어요. 교수님 너무 싫어요. 나는 하나만 외우고 싶어요. 나는 이거 하나만 외우고요. 모든 시스템, 모든 블록선도, 피드백이 있는 모든 블록선도는요, 다 이런 형태로 바꿀래요? 그래도 되지. 오케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수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수식은 딱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거죠. 이거잖아. 여기다가 G에다가 그냥 이 꼴만 붙여준 거야.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지 뭐. 그렇게 하겠다? 근데 해보면 안 쉬워. 수식이 복잡해.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모든 걸 단위 피드백으로 다 바꿔갖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걸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단위 피드백하고 단위 피드백 아닌 걸로 나눈 다음에 단위 피드백인 경우에는 쉬운 걸로 하고 단위 피드백이 아니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이런 블록 선도를 이런 G1이라고 하는 블록을 추가하는 형태로 생각해갖고 따로 이렇게 선도를 그린 다음에 하겠다. 아무튼 이거든 앞에 너니 이거 이렇게 풀던 단위 피드백으로 바꿔서 풀던 G1은 항상 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쵸? G1은 원점에 0점이 이게 지금 원점이니까 원점의 의미죠. 원점에 0점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눠서 그거 구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 조심하세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연습 문제 풀어보면 돼. 자, 이렇게 봅시다. G가 이거에 H가 H가 1이네. 이건 너무 쉽네. G가 이거고, 그치? 이렇게 이게 단위 피드백이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여러분, 앞장에 수식을 전혀 외우지 않아도 얘는 풀 수 있어. 왜냐? 자, 그냥 상식적으로 에러는 레퍼런스 빼기 Y잖아요, 교수님. 그거 맞아요. 그 레퍼런스 빼기 Y는 M 곱하기 R이잖아요. 그쵸? 전체 전달함수 M. 근데 물론 M이, 교수님이 M이 1 플러스 G분의 G잖아요. 맞죠? 이 수식을 정리하면, 교수님 1 플러스 G분의 1R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넣어. 그리고 레퍼런스 시그널이 근데 뭔지가 중요하잖아. 레퍼런스 시그널 봤더니, 유닛 스텝. 즉, 요 레퍼런스 시그널을 유닛 스텝 요것도 넣어주고요. 유닛 램프 그러면 이때 레퍼런스 시그널은 S제곱분의 1이고요. 유닛 파라볼릭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이건 S 3승분의 1이겠네요. 이거 각각 넣어주겠다 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거에다가 여기서 앞에서 구한 이거에다가 레퍼런스 곱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이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세 개 문제가 그러니까 새끼 문제가 세 개가 있는 거야. 7-6-1에 A, 7-6-1에 B, C 이렇게 있는 거고 A는 유닛 스텝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가 얼마냐. 램프 입력을 줬을 때 얼마냐. 파라볼릭을 줬을 때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건 S 이꼴 0이야. 그냥 S에다 0 넣으면 돼.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도 어차피 이거 다 0, 0, 0, 0, 0, 0, 0. 0이야. 그래서 0인데요? 0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구하는 게 공식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대부분 0 아니면 무한대 아니면 숫자. 세 개야. 0, 무한대, 간단한 숫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끝? 오케이? 당연히 그렇겠구나. 모든 숫자가 0 무한대 숫자 중에 하나겠네. 생각해보니까. 미안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본 거야. 유닛 램프에다 넣으면 딱 보자마자 이건 계산 안 하고도 답이 나와. 그쵸? 0 놓고 0 놓고 0 놓고 0 놓고 0 놓고 0 놓고 이거 다 0인데 문제는 뭐예요? S하고 여기 하나가 지워지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 분자에 여기가 뭐예요? 이게 제곱 1 S 제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워지고 분자에 계속 이거 하나가 남네? 하나가 남으면 무조건 0 넣으면 0이지 뭐. 그치? 그거야. 아까는 교수님 이거랑 지워지네요? 그런데 이것도 S 제곱하고 이렇게 이거 없어지고 1이고 제곱으로 이렇게 나와지네? 그러니까 S에다 0 넣으면 무조건 0이지 뭐. 분모는 신경 쓰지도 말고 무조건 0이네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그런데 여기를 밑에를 보면 얘는 교수님 이거 하나 지워지고요. 이거 제곱으로 되고요. 여기 두 개가 지워지고 여기도 두 개 지워지고 이거 하나 남고 그러네. 이 다음에 0을 넣으면 60도 살아남고 분모에 5도 살아남아요. 그러면 12네요. 파라볼릭 그 입력을 넣어주면 10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이거야, 여러분. 이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단위 피드백이 있는 요 시스템, 여기다가 이 G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여기다 레퍼런스를 주고 출력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 요렇게 생긴 요 시스템에다가 단위 입력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중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왜? 여기서부터 입력을 준 순간부터 트랜전트 요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오버슈트가 있을 수도 있고 오버슈트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다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계속 변하고 있죠? 이것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건 뭐라고요? 트랜전트 레스폰스라고 그랬잖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중간이 뭐가 됐건 뭐 이렇게 갔건 뭐 이렇게 갔건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 이게 상관 안 하고 뭐만 보냐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출력이 일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 이후부터는. 그쵸? 그때의 이거 또 가리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밑으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때의 요 오차. 여기서부터 여기.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와 최종값 y 사이에 요 오차를 보는 거야.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엘리베이터 얘기했잖아. 중간에 쿡쿡쿡쿡 내는 거는 이 앞서 설명한 오버슈트, 라이징 타임, 딜레이 타임 이런 것들로만 결정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정말 스테디 스테이트인 경우에 에러가 얼마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다 쿵 뭐 어쩌고 하고 나서 좀 문 열 때까지 조금 시간 좀 뜸들이죠. 그러면 트랜전트가 다 없어지니까 트랜전트 레스폰스 다 없어지고 나서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오차가 얼마나 나느냐. 그걸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0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이거는 0이면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이게 최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수다. 그럼 값이 작으면 좋은 거고 조금 크면 조금 그렇죠? 아니 엘리베이터 딱 섰는데 에러가 0이야. 그럼 딱 맞췄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무 좋은 건데. 한 1이다. 그럼 1cm냐? 1m냐? 어우 차이 크죠? 스테디 스테이트 엘리베이터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1cm야.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게 탁 문이 열렸을 때 요 정도 1cm 정도 차이 났다는 얘기는 괜찮잖아요? 근데 1m? 1m면 못 내리지 여러분. 무서워서 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계단으로 가죠 차라리. 그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유닛램프는 바로 입력을 유닛램프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입력을 0이었다가 이렇게 꾸준히 점점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도 에러가 0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요 초반에는 트랜전트 레스폰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뭐 이렇게 휘청돼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요 파트는 아까도 근데 교수님 이 파트는 그럼 오버슈트는 얼마예요? 몰라요. 쏘리 이건 또 이번에는 또 여기 있네요. 사진이. 미안해요. 요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입력을 이렇게 램프 입력이니까 이렇게 준 건데 출력이 트랜전트인 경우에는 초반에 나와요. 초반에 요때.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오버슈트가 있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오버슈트 없이 좀 약간 이렇게 뜸들이다가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교수님,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0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따라간다. 원하는 속도, 여기 램프라고, 원하는 램프 입력을 따라간다라는 거고요. 그걸 0이다 라는 거고, 요 앞부분에서는 그러면 트랜전트 레스판스니까 라이징 타임, 딜레이 타임, 오버슈트 이런 거는 정의가 돼 있냐? 안 돼 있어요. 애석하게도 딜레이 타임, 라인 타임, 퍼센트 오버슛, 세틀링 타임 같은 것들은 요 유닛 스텝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고 램프라든가 파라볼릭에선 정의 안 돼 있어요. 유일하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램프 입력이든 스텝 입력이든 파라볼릭 인풋이든 뭐든. 그래서 딴 거 오버슈트 얘기할 때는 맨날 스텝 입력에 대해서만 설명했잖아요. 한 번도 램프 입력에 대한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랬는데 이상하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할 때는 램프 입력도 꼭 얘기해. 스텝 입력도 꼭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왜냐면 저 오버슈트는 여기서 정의할 수가 없어. 램프에서 어떻게 정의해? 파라볼릭에서 어떻게 정의해? 못해. 그래갖고 안 한 거야. 오케이? 아까 쉽죠? 그럼 혹시 이제 유니티 피드백이 아닌 경우에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어려운 와중에 얘는 좀 쉽지. 왜? 여기다가 0 넣어보세요. H에다 0 넣어보세요. S에다 0 넣어보세요. 이거 쉽잖아. 5분의 5네. 1이네. 그러니까 뭐야? H가 그냥 0 넣으면 그냥 1이네. 그러면 지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지원은 H에다가 0 넣은 거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1이네. 에이, 쉽네. 그러니까 그냥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어떻게? 에러는 결국 에러를 어떻게 보는 거야? RG1 빼기 Y래매. 계속 얘기했지만 근데 G1이 1이래매. 그러면 R 빼기 Y네?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 유니티 피드백이랑 그러면 결국엔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빼기 M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R 빼기 Y를 정의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전체 전달 함수는 R분의 Y니까 Y는 RM이잖아. 그러니까 RM. 그래서 공통인 R을 빼면 1 빼기 M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야. 응? 그 다음에 S 곱해서 S를 0으로 보내준 거야. 이거 너무 쉽지 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유닛 스텝도 해보고 램프까지 해봤네요. 유닛 스텝 해보고 계산 다 넣어갖고 유닛 스텝이니까 S분의 1이죠. 근데 요거랑 이거 지워져. 그래갖고 여기다 S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0 넣어보는 거니까. 여기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고 이거 5네? 근데 1이 앞에 있네? 1 빼기 5분의 5 1이잖아. 그러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네. 그럼 유닛 시스템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단위 피드백이 아닌 거죠. 여기 이제 G가 있고요. 이쪽에 H가 있는 이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유닛 스텝을 딱 주면 이 출력이 뭐 중간에 어떻게 됐건 결국에는 딱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거를 퍼펙트하게 따라간다. 좋다. 그치?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램프 입력을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식은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램프 입력이면 뭐가 다르냐면 얘만 달라지는 거잖아. 유닛 스텝이면 S분의 1이고 램프 입력이면 S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S제곱분의 1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구하거나 하면 쉬워. 그 다음부터는 해서 계산을 해보면 0.8이 나와요. 숫자 값이 나오네? 숫자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력을 이렇게 줬는데 램프 입력이니까 이렇게 줬는데 출력이 이걸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서 어느 순간 계속 여기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만큼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0.8만큼 오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야. 시스템이 이걸 못 따라가는데 이제 스텝 입력은 따라가는데 유닛 램프는 못 따라가네. 안 좋네. 어떻게 개선하지? 이것도 0으로 만들고 싶은데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니까 0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제 그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거죠. 이거 교수님 뭐 다 앞에 거랑 똑같이 이 구조는 이거죠. 넌 유니티 피드백이니까. 어떡하지? 여기다 HA에다가 0 넣어보니까 5분의 0인데? 그럼 0이야? 그럼 지원은
0 이건데? 그럼 어떡하지? 무한대인데? 아, 그럼 못 구하네? 아니란 얘기지. 이럴 때는 어떡하라고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왜 얘가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이유가 뭐야? 이거 얘 때문이잖아. S 때문인 거 아니야? 분자에 있는 S. 그러니까 걔가 없으면 좋겠죠. 없애세요. 어떻게 하면 없애요? S로 나눠주면, 그냥 지우면 되잖아. 어떻게 지워? 여기다가, 곱하기 S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요. S분의 1 하세요. 하고 나서 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지워지니까, 지워지고 나서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0이니까 2가 되죠. S분의 1로 나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임의로 내가 나눈 거잖아. 계산하기 쉬우라고 저기 S로 나눈 거잖아요. 응? 계산하기 쉬우라고 S로 나눠갖고 어거지로 솔직히 말하면 어거지로 만들어서 2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해야지.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로 나눠줬으니까 반대로 하려면 S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 한번 다시 곱해주는 거야. 나눠주고 곱해주고. 그러니까 계산하기 직전에 S에다 0 넣기 직전에 나눠주고, 그쵸? 그 다음에 계산된 값에다가 S를 이제 다시 곱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러면 ES죠, 분모가. 그래서 ES분의 1인 거야. 그래서 ES분의 1. 지원은 뒤집어주면 되니까. ES분의 1 구했는데요? 그러면 레퍼런스 시그널은 어떻게 구해요? 레퍼런스 시그널은 계속 얘기했지만, 레퍼런스 시그널은 저기 RG1 빼기 Y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 여기서 말하는 R은 이제 이거겠지. 곱하기 G1이 아까 이거 ES. 그래서 ES분의 이거란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엔 나머지 똑같이. 요게 에러잖아요. 이만큼이 에러잖아. 거기다가 앞에다가 S 곱하고, 왜? 이걸 쓰려고. 최종치 정리를 쓰려고. 그쵸?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시그널 R, S를 여기다 곱해준 거죠. 아니에요, 쏘리.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RS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만큼이 다 에러지, 쏘리. 해서 구해보면, 이것도 여러분 교수님 혹시 너 복잡해요가 아니야. 어차피 S에다 0 넣어줄 거기 때문에 뭘 계산하는 게 없어요. 그냥 S에다 0 넣어주면 돼. 그래서 S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이것까지는, 전체 전달함수가 S 4승, 못 구하겠어요. 안 구한다니까? 어차피 다 0 넣어.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교수님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다가 그냥 0을 넣어버리면, 분모가 0이라서 무한대가 되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알고 보면, S가 또 곱해지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보면 계산이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7이 2.9가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는 이 시스템은 별로네. 미안해요. 유닛 스텝을 넣었는데 벌써 오차가 2.9가 나오는데? 너무 오차가 큰데? 그럼 이거 뭐야? 오차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를 넣었는데 오차가 2.9야? 그럼 이게 한 3.9까지 가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여기로 수렴하나? 입력은 여기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2.9 이런 의미겠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니지, 반대면 아니겠지. 2.9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너무 오차 크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후졌다. 설계 다시 해야 된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바로 설명해 줄게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터. 그쵸? 우리 맨날 지금 하고 있죠? 자, 모터 중에서도 스피드 컨트롤 하는 쪽 보면, 이게 이제 오메가죠? 오메가에, 이거 시간 영역이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렇게 쓰죠? 오메가. S 영역. 이것도 출력. 출력이니까, 출력의 오메가. 이것도 원래는 이제 이거였겠죠? 모터의 속도다. 그런데 이 시간 영역이고, 그걸 라플라스 변환 해주면 요렇게 그리스 문자 대문자고, 이건 그리스 문자 소문자고, 이건 대문자 오메가죠. 이렇게 쓰고 S라고 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그러니까 요만큼이 모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만큼이 모터고,
여기다가 개인 K 곱해주고 했었죠. 이쪽이 피드백하기 위해서 KT라고 하는 걸 곱해준 거고, 여기도 저 입력에다 KT 곱해갖고 레퍼런스 시그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전달 함수 G도 구하고요. 이거는 뭐 그대로 써준 거고요. 그래서 에러를 똑같이, 이거 똑같잖아요? 그쵸? 단위 피드백으로 만들어준 거네. 해갖고 S분의 1이라고 한 레퍼런스 시그널, 그러니까 레퍼런스 시그널을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단위 계단으로 줬을 때 보니까 상수로 나오는데? 그 뭐야? 이 앞장이랑 똑같잖아. 이런 느낌. 스텝 줬더니, 유닛 스텝 줬더니 그냥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 이거 안 좋다고 그러고 그랬잖아. 그쵸? 아니 유닛 스텝 줬는데 모터가 수렴을 못하네. 이거는 진짜 설계 잘못된 거지. 그치? 그냥 내가 원하는 속도, 이거 스피드 컨트롤이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가 뭐 30도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유닛 스텝을 줬으니까 1도겠죠. 뭐 1도를 딱 줬는데, 혹은 1라디안이 훨씬 더 말이 되겠다. 1라디안을 딱 줬는데 얘가 못 따라가고 어떤 이런 상수값이 딱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에러는 작은 게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러를 줄일 수 있으면 되잖아. 이거를 줄여야 되니까 최대한 작게. 최고 좋은 건 0이 되면 좋겠는데, 이 0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절대. 그쵸? 이게 다 상수로 되어 있는 값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분모가 뭐 이게 다 0이 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모터 안 쓴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못하죠?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게 K였잖아요. 우리 했었죠? 그럼 뭐야? K가 분모에 있네? 그럼 K를 키우면 되네. K를 키우면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 바로 표현이 돼요. K를 0.1과 1과 10으로 해봤어. 해고 나서 이제 요 공식에다 넣은 거죠.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데이터 시트 보고 다 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못하지. 값을 모르니까. 근데 책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책의 저자가 알고 있는 값을 넣어본 거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개인이 K가 커질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내가 원하는 1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는 속도로 쫙 빨리, K가 크니까 그냥 일단 가기도 빨리 가네. 이거는 뭐예요? 이 앞부분은 트랜전트죠? 요건 트랜전트 레스판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구한 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서는 전혀 요 파트는 모르는 파트예요. 이 파트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거는 이 앞에서 설명한 퍼센트 오버슈트에서도 했었고, TDTS 그때 벌써 다 했어 한번. 그때도 개인이 K가 커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K가 크면, 개인이 크면 요 트랜전트 레스판스도 엄청 좋아지죠. 뭐 빨리 올라가잖아. 빨리 확 올라가고, 더 좋은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없어. 거의 없는 거지. 0은 아니에요. 너무 좋지. 그래서 딱 이런 걸 보고 개인이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트랜전트 레스판스에 해당하는 퍼센트 오버슈트, 라이징 타임, 딜레이 타임도 좋고,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의 레스판스에 해당하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뭐 0으로,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작은 값으로 수렴하고 너무 좋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혹시 디스터번스에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받겠죠. 디스터번스는 시스템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모터를 돌리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막 방해를 해. 막 이렇게 돌고 있는 축을 막 손으로 이렇게 눌러. 이게 디스터번스야. 막 이게 열심히 잘 돌고 있는데 막 손으로 꾹 잡고, 괜히 돌고 있는데 거기다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붙이고, 그게 다 디스터번스예요. 원치 않는 입력은 다 디스터번스라고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스터번스가 그것도 막 시스템 중간, 가운데, G1과 G2, 원래는 이제 G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쪼갠 거야, 이런 식으로. 왜 어떻게 쪼갰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어떻게 쪼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G1, G2로 나누는 뭐 무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G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스며들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원치도 않아. 디스터번스. 내가 원하는 건 얘야. 내가 원하는 입력을 넣어서 요 출력 Y가 얘를 잘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이 전체 책의 목표인데, 이 중간에 그냥
진짜 뭐 근본도 없는 디스터번스 이런 애가 그냥 쑥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얘가 과연 무조건 안 좋아지게 해요. 당연한 거야. 트랜전트 레스판스도 당연히 안 좋게 만들고요. 모든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로 무조건 하게 하는데 수식적으로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일장에서 증명했었어. 보니까 출력 I를 그때 그렇게 했었잖아. 선형 이건 시스템이 선형이다. 일장에서 했던 얘기야. 선형이기 때문에 입력 얘만 있을 때 출력과 그리고 얘는 없고 디스터번스만 입력으로 존재하고 얘는 없을 때의 출력을 두 개를 더하면 이거죠. 더하면 된다. 왜? 선형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입력이 얘도 입력이고 얘도 입력이라고 본 거야. 얘는 내가 원하는 입력이고 얘는 내가 원치 않는 입력일 뿐이지 둘 다 입력으로 본 거라고. 그러면 이 입력만 존재할 때 답과 이 입력이 존재할 때의 답, 그거 우리 여러분 회로 이론 때도 했던 거잖아. 회로 때도 전화번이 여러 개 있을 때 A라는 전화번만 있을 때의 답, B라는 전화번만 있을 때의 답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도 답이 나온다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왜? 회로는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스템도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일장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또 안 해요. 이렇게 하고 또 에러도 구해본 거야. 에러는 항상 얘기하지만 R 빼기 Y죠.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에러는 레퍼런스의 입력에 의해서 아까 이 앞장에서 1 플러스 G분의 여기 나왔었잖아. 1 플러스 이거잖아요. 이런 형태잖아. 에러는 레퍼런스 입력 곱하기 1 플러스 G분의 1 유닛 스텝인 경우에 1 플러스 G분의 1이라는 형태 대부분 이런 형태인데 근데 물론 우리 거는 지금 여기 두 개가 G1, G2로 쪼개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G1, G2로 쪼개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파트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 파트가 바로 디스터번스겠죠. 그런데 교수님 기호가 마이너스가 있네요? 당연하지. 무조건 디스터번스는 방해하는 애라고 그랬잖아. 모든 걸 방해한다니까. 방해한다는 의미가 수식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때 아마 피드백 1장에서 피드백 설명할 때 피드백이 왜 좋냐 이거 할 때 그때는 이 얘기를 했었어. 만약에 피드백이 없었어. 이게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으면 디스터번스에 의한 출력은 그냥 패스가 이거 하나, 전방 경로는 이거 하나죠. 루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기 때문에 이때의 전달함수는 그냥 G2였을 거야. 특히 마이너스 G2였을 거야. 그치? 그런데 피드백 루프를 이렇게 엮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분모가 생긴 거야. 그것도 1 플러스 분모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보다 크죠? 물론 G1, G2가 교수님 마이너스일 수도 없어요. 그런 시스템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G2보다 1보다 큰 값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훨씬 이 값이 더 작잖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피드백을 걸었더니 디스터번스에 의한 영향이 준다. 라는 얘기를 1장 때 했던 거고 그 얘기야. 그 얘기가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원래 디스터번스가 없는 시스템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다가 디스터번스에 의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파트를 반대 방향으로 주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그럼 교수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애고 싶지 무조건. 그게 뭐 유닛 스텝이 됐건 유닛 램프가 됐건 파라볼릭이 됐건 무슨 테스트 입력을 줘더라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으로 가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이 앞장에서 설명했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에 앞서서 시스템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시스템의 타입은 여러분, 자 지금 이제 근데 요거 할 때는 그냥 단위 피드백으로 무조건 다 설명할게요. 단위 피드백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타입은
그 전달함수 G에 전체 전달함수가 아니라 그냥 여기 전방 경로에 있는 요 G에 분모에, 이번엔 분모야, 분자가 아니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분모에 S가 몇 개 있느냐. 응? 갑자기 뭐 또 분모로 하니까 또 헷갈리지. 그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기 스테이트 에러를 구하려고 할 때 여기에 H라고 하는 피드백 루프, 이걸 피드백 루프 함수라고 하는데, 피드백 이게 피드백 쪽 루프잖아. 그 피드백 루프에 있는 I 전달 함수. 그래서 이게 H를 이름을 HS 계속 H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이름을 줘야지. 그 얘한테 부여한 이름은 피드백 루프에 있는 전달 함수야. 피드백 루프 전달 함수 HS에 원점에 0점이 있는지를 아까는 판단한 거고, 이번에는 이건 전방 경로죠.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는 전방 경로의 함수죠. 그래서 G를 전방 경로 전달 함수라고 불러요. 이쪽은 피드백, 그죠? 피드백 전달 함수라고 부르고, 오케이? 피드백 루프 전달 함수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전방 경로에 있는 함수 GS의 분모의 원점이라는 거니까 S 있고 0에 원점에 극점이 몇 개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얘는 타입 제로다 이렇게 부르고요. 아이고, 타입이 제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극점이 한 개 있다, 즉 이런 거죠. 뭐 GS를 했더니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4,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렇게 써줬을 수도 있지. S3승 더하기 2S 제곱 플러스 3S. 그러면 딱 누가 봐도 교수님 이거 공통으로 S 묶이는데요.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3으로 묶이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지. 당연한 거지. 그 요렇게 써놓고선 이거 따로 이거 없네. 그러니까 타입이 0인가 봐. 속이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되지.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내고 맨날 이렇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꼼수. 요렇게.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딱 펼쳐놓으면 누가 봐도 S가 하나 있네요, 교수님. 이건 타입 1이네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얼핏 보면 없어 보이거든. 근데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S로 묶이잖아. 그치? 그럼 타입 1이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시험 문제 볼 때. 그럼 이런 건 타입 1이고, 이게 2개면 S제곱이면 이거 타입 2, 3개면 타입 3, 그거야. 그러면 왜 내가 갑자기 교수님 스테이트 에러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타입을 갑자기 왜? 한마디로 이거야. 타입이 높으면 이게 줄어요. 줄거나 그냥 없어져. 한마디로 그냥 준다라기보다는 없어져. 그냥 타입이 높으면 없어져요. 되게 좋지. 그래서 이걸 여기서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러느냐? 너무 간단해. 유도 뭐 어쩌고 하는데 여기 막 되게 어렵게 유도했는데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난 이거 외우라고 안 해요.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 그냥 아까 했던 이거 우리 이렇게 구했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는 리미트 S 이퀄 0, S는 S를 0으로 보내고 S 곱한 다음에 뭐 했죠? 요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갑자기 써갖고 여러분 헷갈리는데 이게 바로 그거였잖아. 그냥 이거잖아. S에다가 요거 곱한 거고, 에러는 어떻게 구했어요? 에러는 R 빼기 Y였고, 단위 피드백인 경우에. 참, 그 얘기 안 했다. 계속 단위 피드백인 경우에요. 오케이? 단위 피드백인 경우에는 이거잖아.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이게 저기 ESS잖아. 그쵸?
그리고 E는 R 빼기 Y고, 단위 피드백이면. 단위 피드백이 아니면 여기가 이제 저기 RG1이었죠? 그것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같아지고, 여기까지는 참 여기까지가 시작이고 앞에 설명한 거고. 근데 만약에 계단 입력이면 어떻게 돼요? 요 RS가 S분의 단위 계단이면 S분의 1이고, 만약에 크기가 R인 계단 입력이면 굳이 꼭 크기가 R인 걸 해갖고 사람 헷갈리게 해.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 이건 처음에 책 보고 헷갈렸어. 이거는 레퍼런스 입력이라는 의미고, 레퍼런스 인풋이라는 뜻으로 RS라고 쓴 거고요. 이거는 공교롭게도 크기가 R인, 크기가 공교롭게 R인 계단 입력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대문자 R 쓰고 옆에 괄호치고 S가 들어있으면 이건 레퍼런스 시그널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 옆에 있는 왜 갑자기 S분의 R이죠? 그거는 그냥 공교롭게 크기가 R인. 보통 우리는 단위 계단 썼잖아. 그래서 그때 단위 계단 쓰면 그냥 이거였는데 깔끔한데 갑자기 여기다 갑자기 R을 넣어갖고 사람 헷갈리게, 그치? 그것뿐이에요. 조심하세요. 책이 좀 다른 거 쓰지. R 말고 이거 R 말고 저 특이한 글자 쓰지. 헷갈리게 맨날 이상한 거 써갖고 말이야. 그치? N 크기가 N인. 그럼 여기가 이제 N이지. 이거 N. 여기가 N. 이렇게 쓰면 안 헷갈리는데. 그치? 여기가 다 N. 여기가 N.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크기 R 해갖고 다 똑같잖아. 다 R이잖아. 그래갖고 헷갈려. 자, 그 상태에서 이 S는 아까 그 최종치 정리 때문에 쓴 S라고요. 근데 S분의 R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지워지네? 그러면 상수 R이네. 얘는 여기서 말하는 크기에 해당하는 상수 R이 있고 분모가 1이고, 그러면 결국 S가 여기는 S가 없잖아요. 분자에는 S가 없잖아. 상수잖아. 그냥 S를 0으로 보내든 무한대로 보내든 무조건 R은 R이잖아.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1도 그대로고. 그럼 뭐지? 실제 시간이 지나서 변하는 건 얘만 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를 요 안으로 넣은 거예요. 어차피 얘랑 얘랑은 리미트랑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쓴 거고, 그러면 교수님 얘만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이름을 계단에 의한 계단의 오차상수라고 한 거야. 왜? 계단 입력을 줬을 때니까. 그래서 KP라고 했어요. KP는 리미트 S분,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냥 GS를 S에다 0 넣으면 돼. S에다 0 넣어주면 그게 무슨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위 계단의 어떤 단위 계단이 아니죠. 그냥 계단 크기가 R인 계단 입력을 줬을 때 스테이트 에러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보통은 그래서 타입이 0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GS가 분모에 S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이게 따로 S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쵸? S에다 0 넣어보세요. S에다 0 넣으면 무슨 상수값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값이 존재하죠? 이 값을 KP라고 불렀는데, 이 상수값이 있으니까 1 더하기 상수값 분의 상수값이니까 상수값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아. 그런데 타입이 1이다. 그럼 S가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S에다 0 넣어보세요. 0 넣고 0 넣으니까 어떻게 돼? 분모에 0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GS가 무한대잖아. 무한대 맞아요. 그러면 KP는 무한대예요. KP가 무한대면 뭐예요? KP가 무한대면 스테이트 에러는 0이지. 그거구나. 그럼 만약에 GS의 차수가 타입이 2다. 그러면 S제곱이잖아. 응? 창호 학생 맞아요.
0점이 없는 경우. 그치. 맞아요. 자, 이거 보세요. 오, 이거는 타입 2잖아. 그 타입 2 여기다 S에다 0 넣어보세요. S에다 0 넣어보세요. 아, 그럼 무조건 여기도 분모가 0이지.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잖아. 이거는 무조건 무한대죠. 무한대고, 그러니까 KP가 또 이것도 결국 KP가 무한대인 거죠. KP가 무한대면 얘는 그냥 무조건 0이네. 그래서 타입 0는 상수지만 계단 입력에 대해서 상수지만 타입 1 혹은 2 혹은 그 이상 더 하이어 시스템인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트가 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거는 이제 뭐라 할까? 빨리빨리 뭔가 알 수 있는 꼼수를 알려주는 방법이야. 그게 뭐냐면 딱 보자마자 그냥 뭐 앞에 있는 막 이런 수식 막 이런 거 아까 외우라고 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외우냐? 나도 못 외워요. 뭐 이런 거 못 외워요. 이거 안 외워요.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딱 보자마자 단위 피드백일 때만, 그러니까 이거죠. 문제가 뭐죠? 이거죠. 이게 단위 피드백이었잖아. 맞죠? 단위 피드백. 이거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교수님 이거 타입 2인데요? 그쵸? S제곱이 밑에 있잖아. 타입 2네. 이거는 이 뒤에 계산 안 하고도 0이야. 스텝 입력에 대해서 0이야. 계산 안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회사 가서 막 일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계산하다가 막 오탄하고 그래갖고 막 실수할 수 있는데 바로 그냥 딱 보자마자 교수님 교수님이란 위에 보스가 부장님 뭐 딱 보니까 GS 시스템이 타입이 2인데요? 그러면 저기 스텝 인풋 넣으면 스테디 스테이트 0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능력자로 탁 찍히는 거지. 그치? 더더군다나 스텝은 그렇고, 그 다음에 램프는 뭐냐? 램프도 쉬워. 램프도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램프와 지금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RS 대신에 램프는 S 제곱분의 R인 거밖에 차이가 없잖아. 그치? 이거밖에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다가 요걸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데 S가 밑에 하나 더 있을 뿐이야. 이거 분의 S분의 1이 하나 더 있을 뿐이야. 그거잖아. 여기 S가 하나 더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데 웃긴 게 S를 0으로 보내보면 얘는 어차피 0이야. 딱 얘 혼자 있는 애는. 위는 그냥 계속 상수고. 그러면 결국 얘잖아요? 이건데? 그럼 아까랑 차이는 아까 여기 계단 입력일 때는 이거를 계산했는데 램프 입력일 때는 그냥 GS에다가 S 곱한 다음에 S를 0을 넣어보는 거야. 끝이야. 오케이? 그래갖고 스테이트 에러를 딱 짐작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아까 또 다시 돌아가서 이걸로 딱 보면 아까 이 문제에서 교수님 딱 보니까요. 타입 2인데요? 타입 2? 타입 2면 스텝 입력도 0이고요. 스텝 인풋에 대해서 스텝 인풋에 대해서 이거 0이고요. 램프에 대해서도 0이에요. 안 구해도 딱 알아. 그리고 타입 2면 파라볼릭에 대해서는 상수예요. 그거를 미리 다 해놓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딱 알려준 거야, 꼼수를. 딱 보자마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그냥 마스터를 한 거야. 그냥 계산 안 하고도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 상수네요. 이거 딱 보자마자 0이네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타입만 보면 돼요. 근데 타입이라고 해서 뭐 복잡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냥 저 GS에 분모에 S가 몇 개 있는지만 딱 알면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계단은 그렇고 램프는 타입 0일 때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타입 0인 애에다가 타입 0인 애, 즉 GS에다가 이런 애들 S 플러스 2분의 3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단위 피드백이에요.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걸고 나서요.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인풋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응? 그러면 무한대야. 못 쫓아가 절대. 이거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한마디로 그냥 못 쫓아간다는 얘기야. 끝이야 끝. 알겠죠? 그다음에 얘는 타입 1이면 즉 이거 참 램프지 쏘리 램프 이렇게 가면 얘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뭐 쫓아가는 것 같더니 그냥 얘는 상수로 일정하게 해.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램프 입력 계속 증가하잖아. 그럼 이 갭이 점점 커질 거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결국 뭐예요?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못 쫓아간다는 얘기. 그 속도를 못 쫓아간다는 얘기. 그 램프 입력을 못 쫓아가고 타입 1이면 즉 여기가 S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S가 있으면 쫓아는 가는데 상수로 쫓아가. 그쵸? 그 경우 그때부터는 이제 상수가 작은지 큰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차수가 2차면 이게 제곱이면 그럼 무조건 수렴해요. 얘는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안 봐. 계산 안 해도 알아. 그럼 좋잖아. 이런 거 딱 알아놓으면 타입 알아놓으면 포물선 딱 느낌이 오죠? 타입 0일 때는 못 쫓아가요. 절대. 타입 1 못 쫓아가요. 절대. 타입 2 쫓아는 가요. 근데 계속 오차가 있어요. 타입 3 혹은 그 이상은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야? 결론. 여기까지 하고 결론. 자, 이게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타입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G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분모에 S가 몇 개 있느냐. 이게 몇 개 있느냐. 이거는 S가 0개. 0개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이 옆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딴 건 다 신경 쓰지 마. 여기에 S 혼자 몇 개 있느냐. 이거는 없다. 그럼 이렇게 된 시스템은 무슨 위에가 5든 100이든 만이든 이게 1000이든 아무 의미 없. 무조건 뭐예요? 스텝 입력 주면 상수로 수렴해. 그리고 램프 입력 주면 절대 못 따라가. 그치, 창우 학생. 맞아요.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력을 이렇게 줬는데 타입이 낮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수렴하는 거야. 한쪽 어떤 값으로.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야. 근데 이게 레퍼런스 입력이잖아. 레퍼런스 입력이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거든요. 램프는. 혹은 파라볼릭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급증하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출력은 일정하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 에러라고 하는 건 이 차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는 점점 계속 벌어지지. 금방 창우 학생이 채팅창에 친 것처럼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그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의미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면 이 갭도 한참 커졌으니까 무한대지. 오케이? 그럼 결국 결론은 뭐야? 차수가 3차 정도 되면 에러가 다 0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스텝 입력이 됐건 램프 입력이 됐건 파라볼릭이 됐건 스테디 스테이트를 무조건 0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다가 3차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3차를 만들어 놓으면 이 뒤쪽 나머지 애들이 뭐가 됐건 10S 플러스 100이 됐건 이게 여기가 이게 됐건 얘네들은 아무 상관없이 얘 때문에 오롯이 얘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무조건 다 0으로 수렴해요. 너무 좋잖아. 알겠죠?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단위 피드백일 때야. 이건 무조건 단위 피드백. 응? 오케이? 자, 그 얘기 쭉 써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나오죠? G가 교수님 그렇지. 이건 H가 1이네. 다행이다. 왜 1형이야? 이게 억지로 직역해서 그래요. 여러분 미안해요. 타입 1. 타입 1이에요? GS 보니까 이거 하나 있네. 그러면 계산 안 해도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단 입력 무조건 0이지 뭐. 포물선 안 구해도 돼. 무한된 거 알아. 다 알아. 세상이 다 알아.
램프 때 이제 계산을 해야지. 램프는 계산하세요. 앞에 공식 넣어갖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거는 루스 홀츠 테이블 쓴 거야. 이걸 왜 해봤냐면 안정하지 않은 시스템은 이런 걸 구할 의미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 출력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서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 아, 그치. 이거를 따로 구하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죠. 원래는 여러분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할 때는 원래 순서가 이거야. 먼저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먼저 보고, 응? 안정하려고 봤더니 K가 0하고 1.304 안에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입으로 정해지니까 안 구해도 되고 무한대야. 그리고 램프 오차를 봤더니 4.2K분의 R이야. 그러면 이걸 작게 하고 싶죠? 램프 입력도 0에 가깝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하면 돼요? K를 무한대로 키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게 1000이야? 만이야? 안 돼, 이러면. 왜? K가 안정하려면 1.304가 제일 큰 값이거든. 그래서 얘는 1.3 정도?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간당간당하지 않아? 그럴 때는 그냥 K는 한 1 정도? 이렇게 탁 써주면 탁 인정받는 거지. 그럼 안정하면서 계단 입력에 대해서는 0이고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1분의 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크기는 R이겠죠. R이라고 하는 오차를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갖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돼요. 오케이? 다 마찬가지죠. 다 H는 1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여기서 말하는 타입이니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니티 피드백에 대해서만 정의를 한 거라서. 아니면 어떡해? 유니티 피드백이 아니면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시스템 이렇게 피드백이 유니티 피드백이 아닌 것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 걸로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등가로 만들 수 있죠? 응? G 이 걸로, 그치?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G H 하고 나서 G 이퀄의 차수가 얼마냐, 타입이 얼마냐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유 타입이 2네요. 타입 2네요. 그럼 됐어. 근데 아까 계속 얘기했죠.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먼저 해석하라고. 뭘로? 루스롤치 테이블로 하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해야 되겠죠? 이것도 딱 보니까 얘는 안정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거 구하는 거지. 근데 구하는데 이거 제곱이니까 무조건 00이지 뭐. 그리고 나서 얘만 상수죠. 그 상수는 계산해야 되겠죠. 앞에 거기다 넣어서 계산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끝이네요. 그 다음에 K가 없네요. 상수가 아니네. 여기는 조절할 수 있는 K가 있잖아. 여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앞장에 이거는 K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디자인하는 게 K를 값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범위 안에 있지만, 얘는 그냥 뭐 포물선 입력을 줬을 때 오차가 얼마냐? 그냥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쵸? 자, 얘는 비선형 시스템 때문에 정상 상태 오차가 당연히 있겠지. 비선형인데. 그래서 데드존이니 퀀타이제이션이니 예전에 설명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정상 상태 오차가 생길 거고 없앨 수 없다.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시간이 좀 쫓기네, 계속.